반갑습니다. 말 그대로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어 놓고 있는 숙박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숙박시설인데 이게 2017년도쯤부터인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파트보다 싸다. 이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자 이런 거 없다. 그리고 대출도 조금 수월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왜?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서 이건 양도소득세가 조금 더 저렴해질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니 절세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양사들이 많이 광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정부에서 보니까 이건 숙박시설인데 여기 거주를 하고 있어. 원래 거주하면 안 되고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칼을 빼들었어요. 이거 숙박시설이니까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안 돼. 이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오피스텔로 바꾸든지 아니면 원래의 목적에 맞게 숙박업 신고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거야. 얼마나? 공시가격의 10%씩을 매년 부과하겠다. 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공시가격의 10%를 매년 부과하다 보면 이론상으로는 언젠가 집이 그냥 공중분해되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만큼을 부담해야 되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서 유예 기간을 주다가 최종적으로 작년에 2027년 말까지 유예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이유는 예외 없이 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축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주택법이냐 건축법이냐에 따라서 법이 달랐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그 복도의 폭이 1.8m 이상 돼야 되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보다 좁거든요. 그리고 주차 대수도 오피스텔이 확보해야 되는 주차 대수가 훨씬 더 많아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것보다 주차장 확보 면적을 적게 했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지어놓은 거예요. 그 원칙대로 따지면 건물을 허물고 다시 복도폭을 넓히고 주차 대수를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겁니다. 전국의 사례를 보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꾼 사례들이 몇몇 있어요. 이건 처음부터 오피스텔로 지었다가 지금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대세네? 그러면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을 게 아니라 이거 바꿔서 생활형 숙박시설 허가를 받자. 그렇게 해서 건축은 오피스텔 기준에 맞게 지었던 건물들 지금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주거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 이거 다시 오피스텔로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바꿨던 사례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전국에 한 14만여 호실이 된다 그러네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워낙 이제 민원이 빗발치고 원성이 막 자자하니까 작년 10월인가 정부가 한 번 더 유예를 주고 최후 통첩을 했어요. 내년 9월 말까지, 올해죠. 올해 9월 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든지 숙박업 신고를 해서 숙박업소로 사용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일단 접수를 하는 곳들은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시켜주고 그 이후부터는 주거용도로 사용을 하는 곳이 발견 적발이 되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최후 통첩을 했어요. 지금 9월 말까지 접수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정부에서 요거는 완화시켜줄게. 복도의 폭이 1.8m 미만이라 하더라도 화재 안전성 진단을 받아서 주거하는데 크게 불편이 없거나 여러 가지 조건이 거주하면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요건이 확보가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완화를 시켜주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여러 호실이 있을 거잖아요. 한 건물에 그냥 20집, 10집 아니면 한 호실, 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바꿀게,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분양자들 전원이 동의해서 조건을 맞춰서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변경을 신청하려는 건데, 신청을 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또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과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용도지역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지자체에는 이 용도지역의 땅에는 오피스텔을 원래 건축을 할 수 없었어. 그러니 당신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지만 특히 이거 용도지역이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용도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건 힘들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고픈 건 잘 참아도 배 아픈 건 절대 못 참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싸게 분양을 받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도 했을 것인데 지금 저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로 바꿔주면 가격이 팡팡팡팡 뛸 수 있는데 그거 우리가 눈 뜨고 못 봐 라는 여론이 훨씬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전국에 14만 호실 정도, 나머지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관계없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겠죠.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 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해줄게, 니들도 누군가한테 속아서 혹은 잘못 판단을 해서 분양을 받은 것 같은데 우리가 동의를 해줄게 라고 할지는 사실 의문이어서 이게 생각대로 원활하게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